키아오라! 대망의 마지막!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품종 바로 소비뇽 블랑입니다. 무려 11종을 시음할 예정입니다. 시야 조심해야 돼요. 너무 시릴 수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소비뇽을 마시라고 추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사님, 저 모스카토 다스티 이제 졸업하고 싶어요.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저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추천드립니다. 드라이하지만 향이 좋아서 그 드라이함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바로 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늘 해산물을 먹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어초밥, 회, 조개 요리 이런 거에 이 소비뇽 블랑만큼 잘 어울리는 와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음할 11종의 와인 중에 단 하나만 마틴보로우에서 왔고요. 나머지는 다 말보로에서 왔어요. 마틴보로우 소블부터 테이스팅 해볼까요? 제 옷이랑도 깔맞춤이 되었는데요. 펄리서 에스테이트 소비뇽 블랑이고요. 2020년 빈티지. 지금 오늘 테이스팅 할 거는 다 2020년 빈티지, 진짜 뉴질랜드에서 빈티지 좋았던 해의 와인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 시음회를 하면서 가장 새로운 발견을 한 와이너리가 바로 이 펄리서 에스테이트예요. 아니 피노 하면 피노, 소블 하면 소블, 뭐가 이렇게 다 맛있나요? 향은 정말 그 소블에서 나는 정석, 패션프루트, 자몽, 구즈베리, 망고, 구아바, 청사과, 약간 잔디향, 풀향 이런 거 다 올라와요. 정말 이게 풍미가 어찌나 오래가는지 지금 3일차인데도 이 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와인 메이킹 노트를 보니까 이제 와인을 좀 저온에서 발효를 하면 되게 좋은 그런 과실향들이 올라오는데요. 반면에 미감 같은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효모 찌꺼기를 이렇게 스털링 해준다고 하는데요. 바토나주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저어주면서 와인의 미감을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과실향이 되게 날카롭지 않고 산미도 날카롭지 않고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말 잘 만든 소블이에요. 정말 많이 추천드려요. 마틴보로 와인이 피노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소블도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걸 딱 알려준 와인이 바로 이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종의 말보로 와인을 테이스팅할 차례인데요. 말보로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보로는 일조량이 진짜 풍부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촥 비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소비뇽 블랑이 열대 과실향까지 촥 낼 수 있는 그런 해가 쨍쨍한 지역이죠. 서늘한 지역에서는 사실 소비뇽 블랑이 이 열대 과실까지 빼내지를 못하고 풀향기나 피망향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포텐셜을 쫙 뽑아낸 지역이 바로 말보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포도 생장기에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포도 생장기에는 건조해야 포도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묽어지지 않고 농축되어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실향의 잘 익은 과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건조함이고요. 일교차가 크다는 뜻은 바로 산미를 제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향이 좋고 산도가 좋은 화이트 와인은 모든 화이트 와인 메이커의 꿈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보로는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커다란 말보로 지역은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와이라우 지역과 그 밑에 한 30km 떨어진 남쪽으로 가면 조금 더 서늘한 아와테레 지역, 그리고 그 중간 지대인 서던밸리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와이라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발됐고 진짜 햇살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 과실향이 풍부한 그런 와인이 생산이 되고요. 반대로 아와테레는 좀 더 서늘하기 때문에 풀향기나 야채향이 좀 더 곁들여진 절제미가 있고 좀 프랑스의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미가 그럼 왜 다른가, 그런 걸 연구하는 지역이 바로 뉴질랜드예요. 좀 공부 잘하는 범생이 같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뉴질랜드가 범생이라는 거는 마스터 오브
와인의 숫자로도 판명이 됐어요. 무려 15명의 마스터 오브 와인을 배출해내는데요. 와인 공부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죠.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마스터 오브 와인으로 성장한 1990년에 파스를 하신 밥 캠벨이라는 마스터 오브 와인부터 바로 올해 2021년에 파스하신 소피 파커 톰슨이라는 마스터 오브 와인까지 정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과실에 향이 나면 이거 왜 다른지 딱 연구를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약간 이과 너드 우리 좀 이과 마인드 장착된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일단 아까 아와테레 지역에서 많이 난다는 야채향, 피망향, 아스파라거스 향 그런 것들은 피라진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메톡시 피라진을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그 소블 특유의 그 피망향을 담당을 하지만 이 피라진은 햇빛이 막 쫙쫙 내려치는 그런 지역에서는 잘 향이 나지 않아요. 잘 그게 개발되지 않거든요. 이 향을 없애려면은 이제 와인에 포도 이파리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이파리를 좀 걷어줘서 포도를 가리지 않게 좀 걷어줘서 햇빛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이 향이 많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이걸 캐노피, 이 잎사귀를 관리하는 거를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그 캐노피 관리를 통해서 어떤 향을 줄지 딱 생각을 해가지고 유난히 뉴질랜드 와인이 캐노피가 발달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열대 과실 향에서도 패션 프루트나 자몽향을 내는 것이 바로 다이올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진짜 특이하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급 와인을 먹을 때 손수확했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올은 머신, 기계 수확을 했을 때 오히려 그 향이 훨씬 더 증가하는 굉장히 특이한 향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이올은 원래 포도에는 있지만 그 향을 발현하지 않아요. 근데 발효가 시작돼야지 이게 발현이 되거든요. 기계로 수확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팡팡팡팡 털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포도가 깨지면서 발효가 먼저 시작되는데, 그렇게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다이올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팁은 말보로 지역에서는 기계 수확을 했다고 해서 그게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비뇽 블랑의 향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모노터핀이라고도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장미꽃, 리치, 꿀향기를 담당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만들어진 와인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소비뇽 블랑을 오크 숙성을 했을 때 막 생기는 그런 물질이에요. 따라서 최근에는 오크 숙성을 한 소비뇽 블랑이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더 이런 리치나 꽃향기가 더 올라오는 거는 이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물질 각각의 향을 느껴보면서 이 와인을 하나씩 시음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을 맛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좀 서늘한 느낌이 나는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스타일은 제가 맛봤던 와인 중에 바로 이 스타일이고요. 코노랑 러시안 잭이 가장 그런 스타일에 가깝고 절제미가 느껴지는 스타일이었고, 뒤에 있는 베비치랑 머드하우스가 조금 더 와이라우의 느낌이 나는 열대과실 향이 더 강한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어서 한번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절제미가 느껴지는 코노 같은 경우, 사실 코노는 마오리족이 운영을 하는 굉장히 페어트레이드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와이너리라서 정말 응원하고 싶은 그런 와이너리예요. 일단 보틀에서부터 깔끔하고 투명한 소블의 이미지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향도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아와테레에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와테레 느낌이 많이 나는 와인입니다. 물론 열대 과실 향도 은은하게 나고 라임향 이런 것도 나지만 풀향기도 탁 나서 되게 그 두 개의 향의 밸런스가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향도도 너무 좋고 음식이랑 먹기 완전 딱! 아와테르 스타일이 뭐예요? 라고 궁금증이 드시면 이 코노 와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과실향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절제된, 세련된 스타일에 가까운 러시안 잭 와인도 한번 시음해 볼게요. 러시안 잭 와인은 진짜 비비노 평점 4점을 기록하는 인기가 많은,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와인이에요. 사실 와이라우랑 아와테레 두 지역에서 모두 포도를 소싱하고 있어서 진짜 그 두 개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와인 향이 나요. 열대과실, 라임, 풀향기 이런 것들이 진짜 조화롭게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처음 드라이 화이트에 도전하시는 분께는 베비치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향이 진짜
강렬합니다. 남다르고 파인애플 향이나 망고 향 같은 일반적으로 나는 패션프루트 자몽에 더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뉴질 소블은 맛없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요. 이 와인 역시 진짜 가성비가 뛰어나고 너무 과실향이 좋은 그런 와인이라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더 잘 익고 맛있는 지역을 골라서 만든 와인이 바로 블랙라벨이고요. 그 탱크를 다 이렇게 일일이 샘플링을 하면서 맛을 보면서 만들었다고 와인 메이커가 얘기해 주셨어요. 둘 다 열대 과실향이 빡 나는 와인인 건 맞는데 클래식보다 훨씬 뭔가 부드러운 그런 약간 고급적인 그런 향이 나요. 이게 아무래도 되게 적은 포션이지만 몇 개는 야생 효모로 발효를 해가지고 딱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딱 자연의 느낌도 담아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미감도 되게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저는 이 블랙라벨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베비치는 열대 과실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머드하우스의 와인도 가지고 왔는데요. 머드하우스는 재구매율이 진짜 높은 소비뇽 블랑이래요. 이거를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다들 여러 번 사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드하우스가 울쉐드라고 하는 되게 큰 싱글 비냐드를 와이라우 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와이라우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도 아와테레 지역에서 소싱한 포도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비치만큼 강력한 그런 열대 과실향이 아니라 조금 더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향도 되게 좋고 은은한 풀향기가 살짝 정말 살짝 뒤에서 나지만 약간 꽃향기? 엘더플라워 같은 향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뒤에도 너무 세게 막 산도가 팍 찌르지 않게 조금 더 부드러운 처리를 한 느낌이 나는 그런 와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플라이트예요. 시음을 해볼 텐데요.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스타일의 와인들을 묶어봤어요. 아까 우리가 아와테레 지역이랑 와이라우 지역의 그런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 되게 딱 스탠다드고 그게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나올 애들은 일단 특이해요. 일단 푸나무 이 와인 굉장히 SNS에서 핫해가지고 품절 사태까지 났던 그런 와인인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바로 서던밸리 그 중에서 서던밸리에서도 가장 와인이 맛있게 난다는 와이호파이라는 지역에서 난 와인입니다. 이 푸나무라는 것 자체도 여기 라벨에 보이는 녹색 돌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행운과 평화, 안녕을 가져다 준다는 그 녹색 돌을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서 누구한테 딱 선물을 주기도 되게 좋은 와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일단 자몽, 멜론, 복숭아, 청포도, 약간의 허브 향 같은 게 올라오는 굉장히 과실향이 좋고 좀 레몬향 같은 것도 올라오고 되게 향이 되게 좋고 딱 향만 맡아도 아 맛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와인이에요. 아와테레와 와이라오와는 조금 다른 좀 더 과실향이 되게 주시하게 느껴지는 되게 맛있는 와인이라서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요즘 떠오르는 다크호스 지역인 서던밸리에서 났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 와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나머지 4가지 와인들은 아주 다양한 양조 방식과 양조 스타일을 막 적용을 시키면서 복합미가 좀 더 올라오는 단순한 열대 과실 향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돼서 복합미가 좀 맛있는 그런 와인이 바로 이 4가지 와인인 것 같아요. 일단 클라우디베이 모르는 사람 있나요? 간첩인가요? 클라우디베이 하면 요 동양화 같이 멋진 이 산맥 그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 그림이 바로 클라우디베이에서 딱 보이는 리치몬드 산맥을 그린 거라고 해요.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말보로 지역을 슈퍼스타로 만든 그 와인 주인공이 바로 이 클라우디베이인데요. 한번 맛을 볼까요? 아니 클라우디베이를 예전에도 몇 번 마셔봤지만 이번 2020년 빈티지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크 숙성을 한 4%의 와인을 블렌딩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복합미가 막 올라오고 꽃향기도 너무 좋고요. 라임, 파인애플, 복숭아, 패션프루트, 자몽 이런 향이 사실 이 클라우디베이가 와이라우에서 왔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와인 메이커와 대화에서 우리 클라우디베이는 피라진 0%에 도전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풀향기 같은 것이 선호되지 않는 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클라우디베이는 그런 향을 빼고 와인을 만들고 싶다 라고 와인 메이커가 말을 하더라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클라우디베이가 왜 유명하겠어요. 클라우디베이 진짜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알아볼 와인은 바로 빌라 마리아의 셀러 셀렉션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엔트리급인 프라이빗 비는 되게 많이 마셔봤는데 셀러 셀렉션은 이번에 처음 마셔봤어요. 근데 이 와인을 마시고 저는 반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셀러 셀렉션 먹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한 이 소비뇽 블랑이 바로 이거예요. 일단 열대 과실향이 되게 좋고요. 되게 뒤에 은은하게 약간 효모향 같은 게 올라와서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효모 찌꺼기랑 약간 컨택을 해가지고 좀 더 미감도 좋고 향도 좋게 만들었다고 해요. 일단 감칠맛이 너무 좋고 제가 이거를 연어 아보카도 롤이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던 거예요. 진짜 환상의 조합이었고 그 소비뇽 블랑은 단순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깨버리는 그런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와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번째로 울쉐드를 맛볼 텐데요. 저는 이 와인 먹고 완전 반했습니다. 일단 와인 메이킹 스타일이 진짜 특이해요. 일단 싱글 비냐드잖아요. 그 와이라우의 정말 좋은 포도밭에다가 와인 메이킹 스타일이 여기 보면 일주일간 껍질에 침용을 하고 리 숙성을 하고 오크 숙성을 하고 이런 걸 다 시도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향을 딱 맡으면 우리가 딱 아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은 아닌데 정말 뭐라고 할까요? 고급 화이트 와인에서 나는 그런 맛이 막 나요. 패션 프루트, 미네랄리티, 스모키함 그런 것들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정말 이것도 민주소을 먹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평가한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저도 이 울쉐드 와인은 숙성력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몇 병 사두고 숙성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잘 만든 화이트 와인에서 딱 나는 그런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틀 뷰티. 리틀 뷰티는 한국에 아직 수입이 안 됐는데요. 곧 지금 4월 달에 올 예정이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클라우디 베이의 최고급 소비뇽 라인인 테코코를 만든 에이블린 프레이저라는 와인 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샤르도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소비뇽 블랑, 그것도 고급 소비뇽 블랑을 만든 곳이 바로 리틀 뷰티고요. 정말 좋은 해에만 만들기 때문에 매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맛보는 것도 무려 2016년 빈티지입니다. 다른 빈티지는 다 2020년인데 얘만 2016년이죠. 거짓말 못하는 정수진 기자님의 얼굴에서 계속 웃음꽃이 피어나게 했던 바로 그런 맛이고요. 이거 역시 오크 숙성을 했기 때문에 망고, 패션 프루트, 장미꽃, 그리고 골드 키위의 향이 저는 되게 좋았던 와인입니다. 앞으로의 말보로 소비뇽이 더 기대가 되는 시음회였습니다. 바이! 찐!